시청자 땡치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신, 예를 들어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을 간혹가다 흉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간혹가다가 돌아가신 분을 뭐 안 좋게 험담을 한다거나 흉을 본다거나 분명히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뭐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도 그럴 때가 있을 텐데, 그러면 안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돌아가신 분을 함부로 흉보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라는 것까지도 아마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또 이거 기다리는 채팅창, 시간이 좀 많이 예, 긴장되셨죠? 죽을 것 같아요. 아유, 괜찮아요. 그냥, 남자끼리 1대1로 통한다 생각하시면 더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땡치리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게 누군가를 예, 함부로 흉보지 말아라 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예, 이제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20대 초반 군생활 할 때, 이제 죽은 친구를 흉을 봤다가, 어, 이제 제가 사과를 하기 전까지 이제 계속 꿈에 나오면서, 이제 그런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야, 알겠습니다. 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20대 초반 때 군생활을 하면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네. 이제 당시 제 계급은 이제 상병이었고, 한창 이제 헬스 운동하면서 뭐든 할 수 있을 거란 그 엄청난 자신감이 이제 차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네. 이제 그날도 어김없이 일과 종료 후에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내무실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점호 받기 전에 청소를 하는데, 이제 저랑 동반 입대했던 고등학교 친구가 있어요. 네. 어떻게 운 좋게 부대까지 같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야, 너 땡땡이 알지? 걔 어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대. 오. 라면서 이제 저한테 말을 해줬어요. 그 땡땡이란 친구는 이제 저랑 초중고 다 같이 나온 친구인데, 그 있잖아요. 그 다 같은 학교 나왔어도 이야기 한번 안 해보고 그냥 얼굴이랑 이름만 아는 정도이네? 네. 이제 그런 친구였는데, 저한테는 그냥 그런 애였어가지고 그냥 왜 죽었는데?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친구가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뭐 헤어지자고 했나봐. 이제 그 문제로 이제 거실에 이제 어머니가 계시는데 자기 방에 목을 걸었더라 라고 이제 아, 친구가 말을 해줬어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너무 그런 행동이 이해가 안 됐고, 네. 이제 좀 한심하게 느껴져서 그냥 에라이 뭐 잘됐다, 뭐 여자 문제로 그렇게 될 거였으면은 그냥 그게 나은다, 뭐 낫다, 뭐 그런 걸로 죽냐? 막 이런 식으로 제가 흉을 봤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안 됐는데. 그쵸. 그쵸. 이제 그렇게 그날 밤 이제 점호를 받고 자는데, 그날 밤 이제 꿈속에서 이제 제가 휴가를 나가게 됐어요. 네. 꿈속에서 이제 휴가를 나가는데, 이제 저희 부대가 엄청 큰 부대예요. 근데 워낙 좀 동떨어진 데 있어가지고 이제 차편도 좋지 않고, 저희 집을 가려면은 무조건 군산터미널을 이제 경유해야 돼요. 네. 저희 집에 가는 버스를 타려고 이제 터미널에 내리는데, 그 죽은 친구가 꿈속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그 버스 내리는 곳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진짜 왜 그랬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너무 그 친구를 보자마자 막 서글픈 느낌이 들면서 막 그 친구 보자마자 한탄스럽고 막 이래서 막 오열을 했어요. 막 바닥에 주저앉았다가 일어나서 그 친구 껴안고 울고, 난 네가 죽은 줄 알았다, 살아있어서 헐. 너무 다행이다, 괜찮냐, 제가 막 이랬어요. 별로 친하진 않았던 친구인데. 예. 근데 그 슬픈 감정이 너무 끝도 없이 막 벼랑 끝으로 밀리듯이 막 느껴지면서 예. 한참을 제가 오열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는 저를 무표정으로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야, 술이나 한잔 하러 가자, 저기 군산역을 가면은 좋은 술집이 근처에 있으니까 거길 가서 한잔 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아니야, 나 간만에 나온 휴가라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 가봐야 돼,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계속 찰거머리 같이 좀 아니야 네가 무조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잠깐이면 되니까 나 좀 따라와봐 이런 말을 계속 이제 무표정으로 하는데 이제 제가 아 나 이 버스 놓치면 안 돼 다음에 한잔 하자 다음에 꼭 한잔 하자 이러고 이제 제가 그 버스를 탔어요. 딱 타는 순간 이제 제가 꿈에서 깼고 네. 근데 실제로도 울고 있었더라고요 자면서 막 베개도 막 다 젖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아 내가 얘를 흉봤다고 꿈에 나온 건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이제 며칠 동안 꿈을 잠깐 잊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며칠 뒤에 이제 제가 정기 휴가를 나가게 됐는데 동네 가서 이제 저녁에 친구들이랑 다 같이 술 마시고 이제 막 뭐 호프집 가서 놀고 하다가 이제 제가 그 친구 이야기를 꺼냈어요. 네. 이제 다 같은 고등학교 친구들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 이야기를 아는 애들도 있었고 그 친구 이야기가 한창 이거 갈 때쯤 네. 진짜 그랬으면 안 되는데 제가 또 그 친구 흉을 봤어요. 예. 그리고 제 꿈 이야기도 했고요 친구들한테.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제 야 걔가 너 데려가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 말을 듣고 제가 이제 좀 그때 아차 싶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미 술에 취해 있었고 예. 막 워낙 자신감이 막 넘치던 막 그런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제가 또 역지사지로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니 죽었으면 곱게 혼자 갈 것이지 왜 산 사람한테 와서 난리를 치고 있어 막 이러면서 제가 역정을 냈어요. 사실 제가 긁어 부스럼 내놓고 적반하장을 했던 거죠 그냥. 네네네. 아무튼 이제 친구들이랑 헤어지고 집에 돌아와서 잠을 또 자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같은 꿈을 꾸게 돼요. 네. 꿈속 배경은 또 같은 군산 터미널이었고 제가 휴가를 나가던 중이었어요. 근데 또 이제 그 친구를 보자마자 전 또 전이랑 똑같이 막 오열하면서 반갑다고 했는데 이번엔 그 친구 얼굴이 좀 화나 있더라고요. 그 꿈속에서. 그러더니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너 나랑 같이 가야 된다고 제가 집에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이제 어림도 없이 네. 군산역으로 가자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저를 거의 끌고 가다시피 가는데 근데 마음속으로는 이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아 그래 간단하게 조금만 마시고 비 맞춰주고 다음 버스 타지 뭐 이러고 가고 있는데 예. 그 친구가 이제 갑자기 기차를 타러 가재요 같이. 예.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여기 역 근처에 술집 있다 하지 않았냐 근데 무슨 기차를 타고 가냐 이랬더니 그 술집 없어 나랑 기차 타고 가면은 거기 근사한 술집이 있으니까 가자 내가 쏠게 좋은 데 가자 기차 타자 내가 다 쏠 테니까 가자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완강하게 저를 꼬드겨 가면서 기차를 타자고 하길래 아 이거 어쩌지 고민하다가 그래 이번 휴가는 얘랑 보내지 뭐 이러고 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그 기차가 오는데 우리가 아는 그 무궁화호 KTX 이런 기차가 아니라 예. 그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그 증기기관 잘죠 그 까맣고 그 칙칙폭폭하면서 증기 뿜는 그 기차가 오는 거예요. 저승열차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가 먼저 타고 제가 뒤따라 올라탔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술 한잔 하자고 가족들도 안 만나고 다른 지역까지 기차 타고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기차 출발하려던 찰나에 제가 내려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다음에 마시자 하고 그 친구는 이제 못 내리고 기차를 타고 가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역에서 딱 나오는 순간 꿈에서 깼어요. 네. 근데 너무 생생해서 이제 그 기차역을 이제 다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게. 네네. 그래서 이제 검색해 보려고 이제 찾아봤어요. 근데 찾아봤는데 제가 꿈속에서 본 곳은 이제 좀 많이 낡고 허름하고 좀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그 제가 찾아본 군산역은 좀 신축처럼 좀 아예 다르게 생겨가지고 아 그냥 개꿈인데 내가 너무 의미 부여를 하는 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역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봤더니 군산 화물역이라고 오. 그곳이 예전에 군산역이었다가 이제 뭐 군산선이 뭐 다른 선이랑 통합되면서 거기가
군산 화물역으로 바뀌었다가 제가 그 꿈을 꾸기 2년 전에 철거가 된 역이라 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 역은 아예 역사 속으로 사라진 역이에요. 근데 그 역 사진을 딱 보는데 잠깐만요. 소름 돋아. 예. 그 소름 막 딱 보자마자 막 머리털이 쭈뼛쭈뼛 서면서 이제 소름이 막 돋는데, 제가 살면서 군산이라는 곳을 가본 곳이 터미널이랑 그 근처 편의점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본 적도 있는지도 몰랐던, 이제 심지어 철거돼 버린 곳을 꿈에서 봤고, 그곳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내가 이제 그 친구를 욕해가지고 그 친구가 날 진짜로 데려가려고 계속 나오는 거구나 생각이 이제 들길래, 이제 베란다에서 담배 한 대 피면서 이걸 어떡하지, 사과를 하러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예. 그냥 바로 나가서 이제 소주 한 병 그냥 사 들고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봤지. 그 친구가 어디 납골당에 있냐, 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길 찾아가서 뭐 방명록 쓰고 향 피우고 절하고 이제 소주 따라주면서, 제가 내가 너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데 네 흉 봐서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줬으면 정말 고맙겠고 네가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고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도 어제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면서 이제 그 친구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 친구 이야기는 안 하고 이제 또 잠을 자는데, 이제 꿈 장소가 터미널이 아니라 이제 바로 그 역이었어요. 네. 꿈 딱 꿀 때 이제 바로 역에서 딱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여전히 그냥 무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다가 기차에 타더니 이제 나 간다 약간 이런 식으로 딱 한마디 하고 기차에 탔는데, 이제 전에 꿨던 꿈은 이제 배경이 좀 황폐하고 좀 허허벌판 같은 좀 색바랜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좀 되게 따스하면서 좀 아련한 기분이 드는 봄날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야, 예.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기차를 타고 딱 떠났는데, 좀 기분은 여전히 슬픈 기분이 느껴졌는데 막 한해 쌓여가지고 오열할 듯한 그런 기분이 아니라, 네. 그 친구가 전학 갈 때나 혹은 이제 방학 때 학교를 찾아가면 그 텅 빈 교실에 햇살 좀 아른아른하게 비춰져 있고 이제 좀 고요한 그런 아련한 느낌 혹시 아시나요? 예. 아무튼 이제 그런 좀 되게 찡하면서 아련한 느낌 들면서 이제 그 기차 떠나는 걸 보고 꿈에서 깼어요. 이제 예. 그 뒤로는 이제 그 친구가 그 뒤로 한 번도 꿈에서 나온 적은 없고, 이래서 죽은 사람을 욕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예. 그냥 크게 느꼈던 계기가 됐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 그냥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을 이해를 못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근데 뭐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냐라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뭐 좀 이렇게 좀 몸이 약해서 정신이 좀 약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많은데, 와, 근데 이거는 조금 충격적인 게 데려가려고 했잖아요, 땡칠이님을.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저승열차잖아요, 그거는. 아까 검은 열차. 네. 근데 아무튼 또 예. 땡칠이님께서 또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그 사과를 또 받아주었던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정신력이 약해서 그렇지. 근데 저도 사회생활을 많이 좀 하고 이제 그런 걸 느끼다 보니까 진짜 힘들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면 그 친구를 볼 때 그 감정이 엄청나게 몰려왔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 감정을 살면서 느껴볼 수 있을까 생각이 드실 정도였나요? 아마 제 가족이 죽으면 그렇게 오열을 하지 않을까? 약간 그 정도? 아마 그분의 그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분의 감정. 그걸 타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땡치리님, 이 정도면 귀신을 좀 느끼거나 좀 예민하신 편이세요, 원래? 제가 지금은 못 본 지 엄청 오래됐는데, 제가 이제 군생활 막바지쯤 해가지고 전역하고 나서 잠깐 동안, 그러니까 여기 좀
제가 아직도 잘 모르겠는 게 그게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술을 마시거나 몸이 좀 힘들거나 아프면은 그때 보이고 들렸어요. 오. 그게 몸 컨디션이 괜찮으면은 그냥 평상시랑 똑같은데 그 기간 동안 잠깐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경험했던 일도 세 가지가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주위 사람들한테 말했을 때 네. 아, 얘 좀 이상한 놈 아니야? 이런 소리를 좀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아,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그렇게 따져버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런 사연들이에요. 저희 채널은. 아, 솔직하게 그러면은 말씀드리면 이제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푸세요. 예, 괜찮아요. 아, 짧나요? 짧은 것도 있고 뭐 긴 것도 있고 그럼 그러니까 짧은 것만 이제 갈게요. 짧은 것만. 네네네. 제가 지금 그거 말고 다른 거를 한 가지 더 준비를 했는데 오, 괜찮아요. 그거 그- 준비한 거 하세요. 제가 귀신을 봤던 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좀 마음에 좀 정리를 하고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사실 이 이야기는 이제 좀 초자연적인 현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실제 있었던 사건을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겪으셨어요. 오,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기사도 있더라고요. 30년도 넘은 일인데 이것도 아버지께서 이제 전경으로 이제 군복무를 하셨는데 네. 그때 겪었던 일이시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좀 폭력적인 묘사가 있는데 제가 그걸 좀 순화시켜가지고 그럼 이야기를 좀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이제 이거는 아버지께서 89년도에 이제 전남 고흥에서 전경으로 군복무를 하고 계셨어요. 네. 이제 아버지께서 당시에 전역을 2달 앞둔 이제 말년 수경이셨고요. 말년 병장. 이제 오전에 일어나서 이제 내무실에서 쉬고 계실 때 갑자기 이제 갓 임관한 경위, 이제 소위 이제 군대로 하면 소위인데 이제 내무반에 갑자기 막 들이닥치더니 예. 비상이라고 빨리 다 완전군장하고 소집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는 이제 또 속으로 아이고 또 이제 또 상황 훈련하는구나 말년에 운도 없네 이러면서 이제 속으로 생각하시고 이제 완전군장을 착용하시고 나가서 지프트럭에 딱 탑승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M16 소총이랑 실탄 그리고 수류탄이랑 사과탄을 보급을 하시더래요. 네. 이제 그래서 아버지께서 속으로 무장공비가 요 근처에 침투했거나 전쟁이 발발했구나 올 것이 왔구나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이제 한참 이동하더니 배로 갈아타래요. 배로 네. 섬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배로 갈아타래요. 그래서 이제 섬으로 들어갔는데 이거는 이제 확실한 그 지역명이 아니라 그 당시 불리던 이름이래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돌섬이라고 불리던 이제 광산이 좀 많은 섬이 있었는데 예. 그곳에는 이제 광부들이 이제 숙소 생활을 하면서 광산에서 석탄 캐고 막 뭐 이런 일을 하는 곳이었대요. 그 섬이. 네. 사건의 발단은 광부 중에 이제 형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 임금에 불만을 가지고 막 돈도 안 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다이너마이트로 무장한 채 와. 다른 동료들을 이제 인질로 잡고 그 당시 돈 89년도에 현금 1억이랑 탈출할 헬기를 요구했대요. 예. 이제 그 사건이 광부들이 묵는 숙소에서 일어난 거였고 아버지는 이제 그 사건에 휘말리게 돼서 이제 진압을 하기 위해 무장을 하고 출동한 거예요. 예. 거기에 이제 바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 외 부하들 그리고 뭐 그 소위가 이제 바위를 이제 방호 삼아가지고 엎드려가지고 포위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형제 중 형은 온몸에 다이너마이트를 두르고 있었고 이제 그 임관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경험이 없던 그 예. 경위는 이제 확성기로 막 욕을 하면서 막 협박을 했대요. 너네 뭐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었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엄청 흥분을 하고 이제 그 경위는 인질범이랑 말이 안 통한다 생각이 되니까 사과탄을 던지라고 명령을 내렸대요. 여기 사과탄이 뭐냐면은 최루탄인데 외형은 이제 수류탄이랑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 사과처럼 좀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사과탄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사과탄을 인질들이랑 범인들이 있는 숙소의 창문에 던져가지고 이제 그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죠. 예. 근데 이제 던지고 나서 바로 이제
팔이 묶인 인질들이 막 건물 밖으로 도망을 쳐 나왔대요. 탈주를 하면서. 예. 그 뒤를 따라서 동생이 달려나왔고, 그 동생 뒤엔 형이 이제 좀 늦게 뛰어나왔대요. 뛰어나오면서 순간 쾅 하는 이제 굉음과 함께 앞에 있던 동생은 앞으로 넘어지고, 이제 하늘에선 후두둑 소리 내면서 불고기 비가 내렸대요. 오, 이제 그 엎드려 있는데 형과 좀 꽤 떨어져 있었는데 예. 동생이 쓰러졌잖아요. 쓰러진 이유는 형이 이제 기폭장치를 누른과 동시에 폭발을 했고, 형의 뼈 파편이 튀어가지고 동생 뒤통수부터 목, 등, 하반신에 다다다닥 하고 그냥 다 박혀버렸대요. 형의 와. 뼈가. 그래가지고 그 광경을 이제 보시고, 그 불고기비와 형 뼈의 그 시너지 효과로 이제 아버지께서 일주일 넘게 고기를 못 드시게 됐대요. 그리고 이제 그 생존자 인질의 증언에 따르면은 예. 갑자기 이제 창문을 깨고 수류탄이 무릎 앞에 탁 떨어지니까, 아, 여기서 수류탄을 맞고 죽나, 다이너마이트 터져 죽나 같겠구나 싶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죽기 살기로 도망쳐 나온 거래요. 그래서 예. 그 형의 뼈가 이제 몸에 박혔던 동생은 입원 후에 무사히 회복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고, 아버지는 그 뒤에 후유증이 너무 커서 이제 고기를 또 못 드신 그렇게 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좀 반신반의를 해가지고 좀 아버지를 못 믿는 건 아닌데 그냥 찾아봤어요. 이런 기사가 있을까 하고. 네.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 30년도 넘은 건데 가지고 충격적이네요. 이런 진짜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안 좋은 비극인 건데. 그렇죠. 아, 그때 당시 또 89년도면 또 많이 지났잖아요. 거의 30년이 훨씬 지난 얘긴데. 예.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경험이 없는 경위가 그 지휘를 맡게 됐냐 물어봤다니까. 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경위라는 자체, 이제 어떻게 보면 경찰의 장교잖아요. 초임 장교인데 이제 경위 자체가 많지도 않았고, 이제 전국적으로 좀 데모가 많이 일어났던 시대였어요. 그때가 특히 전남 쪽에서는 데모가 엄청 크게 일어나던 시절이어가지고 뭐 간부 네네. 포함 대부분 병력들이 이제 다 나가 있어가지고 이제 뭐 그런 지휘관이 맡아가지고 뭐 그렇게 사고가 났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와, 이거는 진짜 누구의 잘못일까? 예, 뭐 피해자가 누구고 가해자가 누구였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 얘기네요. 그분들도 아무리 임금에 그쵸. 불만이 있었어도 같은 동료분들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었었고. 그쵸. 아, 진짜 이건 어떻게 보면 비극이네요. 어떻게 보면. 아이고. 아버님도 그쵸. 많은 누구에게도. 트라우마가 생기셨을 거고 그 당시에. 근데 아버지 네. 그 전경하시면서 일어났던 썰을 몇 가지 들었었는데 좀 되게 충격적인 것도 좀 있더라고요. 하나는 오. 이제 되게 저도 들으면서 아, 이게 진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약간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네네. 이제 그런 거는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근데 하다 보면 좀 긴장 풀리죠. 솔직하게. 아, 예, 예. 저 오. 처음에 진짜 오. 우왕청심환을 먹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하다가 아우 이게 되게 잘 받아주셔가지고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말씀을 잘해 주신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 또 슬슬 말을 하면서 또 긴장이 풀리다 보니까 또 편안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너무나 잘해 주셨고, 또 많은 교훈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야기 내에서. 네. 예,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는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이야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죽은 사람을 함부로 흉을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어떤 식으로 돌아가셨다고 한들 이미 돌아가신 분이고 그분의 흉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라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죽은 분들의 흉을 보시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